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미국 401k 퇴직연금의 디지털 자산 편입 2025년 비트코인 20만 달러 전망한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401k 퇴직연금 제도에 디지털 자산이 포함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말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자산 운용사 이 비트와이즈의 유럽 리서치 총괄들의 드라고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비트코인 채택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본 유입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기사를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퇴직연금 401k 제도의 이 확정기회형 퇴직연금은 12조 2천억 달러, 약 1경 6천조 원 규모입니다. 근데 이 중에 1% 비중만 만약에 암호화폐 쪽에 비중을 배정을 하더라도 금액만 1220억 달러, 약 169조 494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엄청난 자금이죠. 그래서 이 자금만 만약에 유입이 되더라도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 전망은 변함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자금이 이제 언제 들어올 것인가 또 여기에서 그 예상을 해 놨는데요. 올해 가을쯤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비트와이즈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자문사와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초기 1%가 아닌 2.5에서 3% 수준의 비트코인 배정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 유입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도 아주 공격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비트코인 자금 유입은 올 가을 시작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이는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과 맞물린다라는 겁니다. 여기 올해 이제 가을쯤에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조금 가물가물해요. 이거에 대한 흔들림, 시장의 흔들림이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우려에 대한 것도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건 잠시 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이 드라고슈는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비트코인 20만 달러 전망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택은 이 퇴직연금 운용사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로도 이제 가속화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대형 운용사들하고 이제 퇴직연금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보면 블랙록, 피델리티, 뱅가드 뭐 이런 업체들이에요. 근데 이 업체들은 이미 비트코인 ETF를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이미 가지고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 상품에 포함시킬 강한 경제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뭐 영업도 하고 열심히 하겠죠. 자신의 ETF니까요. 비트코인 ETF가 그리고 최근에 인기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 부분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퇴직연금에 계속해서 이제 집어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블랙로그 운용자산 840억 달러 규모이고 시장 점유율만 57.5%나 해당합니다.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224억 달러, 그리고 두 번째로 큰 ETF를 보유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 15.3% 정도 해당을 하고 있죠. 이러니 이제 퇴직연금이 지금 이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금액이 이제 얼마냐가 지금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20만 달러 전망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인사들이 이 디지털 자산 정책 논의를 위한 비영리 단체를 출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이 비영리 단체인 아메리칸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라는 이 비영리 단체가 설립을 했다고 해요.
여기 주요 블록체인과 이제 암호화폐 주요 업계 인사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이 프로젝트, 이 단체를 이끄는 이사로서는 이 솔라나 정책연구소 대표인 크리스틴 스미스가 새 조직 이사회를 이끌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협회와 그리고 패러다임,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코인베이스 등의 관계자들이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작은 그런 규모의 그냥 만만히 볼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후원을 이제 하는 초기 자금 확보했을 때 후원을 했던 곳들이 보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이제 100만 달러나 후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단체들도 안데르센 호로이츠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스왑 레스도 들어가 있고요. 스탠드 위드 크립토도 들어가 있죠. 대부분 지금 이제 이게 정당이나 뭐 정책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암호화폐 지금 산업 자체를 이제 부흥시키기 위한 지금 그런 이제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맞잡은 거죠. 여기서 이제 목표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합한 규칙과 규제를 마련할 수 있는 지식과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 로비 같은 것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교육도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이걸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최신 기술들을 파악해서 규제를 만든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당연히 지식과 도구를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결국 이제 자신의 사업적인 이제 확장과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의 이제 성장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AIP, 지금 이제 비영리 단체가 일부 구성원들은 이번 주 이제 아이오밍 잭슨홀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블록체인 심포지엄이라는 게 이 연방준비은행에서 주최하고 있는 잭슨홀 미팅, 이 경제정책 심포지엄 을 여는 날 같이 지금 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데, 이게 재미난 거예요. 가상화폐 업계에서 잭슨홀 미팅, 맞불 행사, 트럼프 아들 등 총출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냥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연방준비은행 너네들 금리 인하 제대로 해라.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이제 가까이에서 행사를 하면서 지금 하는 걸로 보여져요. 이 미국 아이오맹주 휴양지 잭슨홀 같은 이제 잭슨홀에 이제 근처에서 지금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가상화폐 업계가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오밍 이 블록체인 심포지엄이라는 이 제목으로 지금 잭슨홀 포시즌 호텔에서 지난 18일 나흘 일정으로 이제 개막을 했고 20일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가상화폐와 금융계의 주요 명사들이 이제 잭슨홀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요적으로 하는 게 이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재무관리 열풍이라는 주제예요. 이 주제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 비트코인을 매집으로 하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키운 이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최고 경영자 전략을 따라서 다양한 토큰을 사들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사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나스닥 상장사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무관리를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상장사들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재무적인 부분으로 비축을 하는데 이걸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극대화하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걸 극대화시키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마 이제 마이클 세일러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이제 손을 잡고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전략이 굉장히 손발이 잘 맞거든요. 스트래티지가 지금 원하는 것도 이제 전략을 계속해서 그런 전략을 퍼뜨리는 거고, 암호화폐 업계들도 비트코인 매집이나 이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매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길 바라고 있고, 이게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 회의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참석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가 있고요. 폴 애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와요. 그리고 차기 연준 연방 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연준 이사 2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도 합류했거나 이제 합류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행사에 지금 몇몇이 들어오는 인사들이 절대 작은 인사들이 아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앞으로 연준 후보로,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까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 행보가 이제 명확하게 보이죠.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이 의장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도 보여지죠. 이제 내년에 이제 임기가 만료가 돼서 지금 연준 의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후보들 중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연준 의장이 참석한 일명 잭스런 미팅에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의 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무대 역할을 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올해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가상화폐 행사가 열리는 점은 시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잭슨 미팅을 앞두고 지금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엔비디아도 3%, 뭐 팔란티아도 9%나 급락을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잭슨 미팅에 대한 경계감 때문이었어요. 무슨 경계감이냐?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9월에 그래도 하지 않겠느냐. 대부분 이제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최근에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지금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완전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경고가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이제 폭락을 한 거고, 그로 인해서 뭐 암호화폐 시장에도 똑같이 영향을 받았죠. 암호화폐도 비트코인도 전체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하락세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EC 위원장 폴 애킨스 같은 경우도 이제 토큰 자체를 증권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암호화폐 친화적이에요. 굉장히 친화적이고, 앞으로 이런 규제들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우호적인 규제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우 소수의 토큰만이 증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소수의 토큰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연준 부의장, 은행들 암호화폐 수용해야 한다. 연준 부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은행들 암호화폐 수용해야 한다.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이 이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에 통합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이제 보우먼 부의장은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수용하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에서 밀려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또 불명확성과 모순된 지침이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보우먼을 연준 감독 부의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암호화폐 정책 수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맡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보우먼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행과 규제 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행들도 이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고 확정을 해라 라는 거예요. 은행과 이제 트럼프와는 조금 이제 좀 악연이에요. 별로 좋지 않아요, 사이가. 그래서 은행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센티멘트 이더리움 거래소 물량 역대 최저치 추가 랠리 전망이라는 기사고요. 지금 이더리움이 거래소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중앙형 거래소 내 이더리움 잔액이 1488만 개를 기록해서 9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저치겠죠. 이더리움은 최근 미국 기관 매수세의 지난 한 달 새 155% 상승률을 기록했고 2021년 11월 시초가를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조정이 나왔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 홀더들이 이더리움을 하드월렛으로 이동시키면서 이더리움의 대규모 매도세가 당분간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이더리움도 같이 이제 조정세가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소에서는 물량이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의 지금 이제 거래소 보유량, 비트코인이고 이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의 보유량 최근에 이제 횡보세에서 다시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금 거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더리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급 부족과 수요 정체 속에서 이더리움의 강세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비인크루터는 전망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 심리에 이더리움에 유리하게 전환될 경우 이더리움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 하락 구조적 흔들림일 뿐이다. 기관 매수세 유입 중이다 라는 기사예요. 비트코인이 주말 급락 이후 반등 시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을 본격적인 약세 전환보다는 유동성 환경에서 비롯된 구조적 흔들림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도세가 주말에 집중된 이후 주중 들어서 기관 중심의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미난데요. 이제 주말에는 매도세가 집중되고 주중에는 기관 중심의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주말 동안 하락 방향으로 유동성이 집중되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취약해졌는데 얇은 유동성 구간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흔들림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은 결국에는 이제 기관이 쉬는 날, 휴일에 보통 발생을 한 건데 이때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내던지는 시기라는 거죠. 그때 이제 기관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휴일이라서 그때는 이제 그때 조정세가 급격하게 나오는 거예요. 매도세가 급격하게 나오면서 이걸 받아줄 물량을 기관들은 이제 쉬니까 못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주중에 들어오면 다시 그걸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기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 이제 주중에는 그걸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세가 주중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를 통한 수요도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주요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매를 발표하면서 공급을 상쇄하며 이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제 하락하면서도 계속 기관의 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블랙록이 지금 341일간 비트코인 공급량 3%를 확보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금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보다 더 많아요.
물론 이제 지금 블랙록에 모두 다 귀속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합친 거죠. 그래서 전체 운용자산 규모가 이제 700억 달러를 341일 거래 만에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금상장지수 펀드가 동일한 규모에 도달하는데 걸린 이 1600일 거래일보다 5배나 빠르게 기록을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ETF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ETF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자금이 정말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체 공급량의 33%가 넘는 66만 2,500 BTC 이상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스트래티지 같은 주요 기업 보유자들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결국엔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가지고 있는 추정치 110만 BTC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 다음으로 2위가 이제 된 거예요. 블랙로그 2025년 비트코인 투자 논리를 3가지 핵심 요소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2100만 개 하드캣과 반감기 기반 발행 모델로 인한 희소성, 그리고 기존 코인 중 상당 부분이 분실되거나 접근 불가능해서 실질 공급량이 더욱 타이트해졌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증가하는 국가 부채와 지정학적 분열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특성이 법정 리스크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국가에선 계속 이제 부채가 증가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에서 이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걸 해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셋째는 이제 금융에서의 상거래, 세대 간의 부이전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가치 시스템으로의 광범위한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디지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전체 모든 화폐들이 이제 디지털로 전환될 시기가 온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만큼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샤프링크도 계속해서 이더리움 매수하고 있어요. 6억 달러대 이더리움 매수, 기관들 매집 전쟁 계속. 그래서 지금 이제 샤프링크가 평균 4,648달러에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총 6억 6,740만 달러를 기록했고, 회사 보유량은 74만 762더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비트마인이 한 150만 개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비트마인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긴 합니다. 자, 이더리움 시장 하락 속에서도 계속 2억 달러어치 매수한 2마리 고래. 자, 고래들은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지금 매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고래들의 매수세로 시장은 더욱더 앞서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성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